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에서 기체 파트. 기체 파트 오랜 시간 동안 했어, 그렇지? 뭐 한 2시간이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기체 파트를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내용이 막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오늘 끝내보자고. 자, 그 전에 또 뭐 바뀐 거 없어? 그치, 여러분들 앞에서 또 멋진 모습 보이려고 헤어 스타일링 한번 했어요. 이 투컷입니다. 투컷. 아니, 투컷이 아니지. 투블럭. 그치?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런 거 했어. 아유, 또 깔끔해. 또 이렇게 깔끔하다고 선생님 얼굴만 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설명을 조금 빨리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되고요. 필기를 탁탁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기하실 때 필기 위주로 좀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라도 조금 흐름을 놓치면 그다음부터 좀 엉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반드시 선생님이 필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돌수 비교부터 들어갈 건데요. 우리 충돌수 배웠죠? 충돌 횟수, 그렇죠? 루트 MT분의 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PV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일정할 때 수소기체와 질소기체의 충돌수 비교입니다. 일단 P라는 거에 대해서 봅시다. 압력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치? 여러 번 때리는 거 충돌 횟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한 번 때릴 때 얼마나 시게 때리느냐, 충격량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쵸? 충돌 횟수와 충격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충돌 횟수로, 그쵸? 충돌 횟수로 공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충돌수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충돌수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바로 충격량분의 압력이 되겠죠. 근데 이 충격량,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충격량을 구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운동량으로 바꿨습니다. 운동량으로 바꿔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루트 MT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충돌수라는 공식은 우리는 루트 MT분의 P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혹시 운동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면 전 강의를 다시 한번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수소의 충돌수와 질소의 충돌수를 보는데요. 자, 일단 PV가 일정하고요. 온도가 동일하다면 분자량에 대해서 봐야겠네요. 일단 P는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까도 되고, 근데 온도가 동일하다면 이 분자량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분자량을 봤을 때 당연히 수소기체가 분자량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2의 충돌수가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압력이 일정합니다. 만약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300켈빈일 때와 600켈빈일 때 충돌수를 비교한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 빼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체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분자량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온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대입하면은 300켈빈일 때 충돌수가 더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정말 1000명 중에 1명 또는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선생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왜 충돌수가 오히려 300켈빈이 많은 걸까요? 자,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600켈빈. 굉장히 활발하겠죠. 굉장히 뜨거운 온도니까요. 굉장히 활발한데 걔가 나타내는 압력을, 그 녀석이 나타내는 압력을 지금 누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300켈빈이 나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부딪혀야지 그만한 압력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00켈빈일 때 충돌수가 더 크다. 이렇게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종합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 개의 예제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한테 좀 미리 계산된 거를 가지고 비율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필기에 조금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하나 적어주진 않고 선생님 말로 하니까 그 말을 또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자, 기체 방정식 연습 25도씨랍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25도씨로 유지되고 있대요. 온도가 일정해?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빡 하고 떠올라야 되는 거. 자,
PV는 nRT예요. PV는 nRT인데 온도가 정해졌어요. 그럼 T값을 까면 PV가 곧 무엇에 비례한다는 겁니까? PV는 몰수에 비례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럼 PV 값을 구해볼까요? PV 9, 4, 36. 그렇죠? 그 다음에 3, 6, 18. 36몰 대 18몰이에요. 2대 1의 값을 갖겠네요. 질량비는요? 우리 얘네들 분자량 알죠? 얘는 분자량이 2예요. 근데 몰수비가 2대 1이었으니까 그대로 곱하면 얘는 질량이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분자량이 32인데 몰수비 1을 곱하면 32가 됩니다. 4, 8에 32. 9 단정합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질량비는 1대 8이 될 거예요. 부피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4리터와 6리터예요. 2대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밀도비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얘는 부피가 2인데 질량은 얼마였죠? 질량은 아까 1이었죠. 그러면 2분의 1이 밀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1이 밀도가 될 거고 마찬가지 그 방식으로 하면은 밀도비는 3대 16이 나올 거예요. 3대 16. 3대 16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 속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빠졌다 그랬죠? 빠졌지만 이왕 배웠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속도 V는 루트 M분의 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요. 온도는 동일해요. 그럼 온도 값은 까시면 되겠네요. 이제 분자량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질량이 아니고요. 분자량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분자량. 자, 그때 수소 기체는 얼마입니까? 분자량 2. 산소 기체는 32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배죠? 16배 차이 나네요. 루트를 씌운대요. 그러면 4배 빠른 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비는 4대 1이 될 거예요. 평균 운동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 자, 운동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그렇지. 온도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25도씨로 동일하다면 평균 운동에너지는 1대 1의 비율을 갖겠죠. 1대 1의 비율. 같은 값. 그렇죠? 근데 전체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전체 운동에너지는 뭐냐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균적인 운동에너지가 아니고 이제는 이 평균 운동에너지에 얘네가 들어있는 분자수들을 다 곱해줘야 되는 게 전체 운동에너지입니다. 따져봤을 때요. 지금 수소와 산소의 분자수 비를 보니까 2대 1이 나왔었죠. 그럼 당연히 평균 운동에너지가 같다면 전체 운동에너지는 2대 1로 되겠네요. 2대 1.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체의 N과 T가 일정하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어떤 기체래요. 어떤 기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쵸. 기체의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기체의 종류는 한 가지니까요. 분자량이나 그런 것들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요. N과 T가 동일하대요. 예, N과 T가 일치한대요. 그러면 온도가 유지된다? 온도 유지시키는 거 보일러? 보일러 법칙이네. 보일러 법칙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보일러 법칙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분자수를 봅시다. 분자수. 자, 얘가 압력이요. 2배로 증가했어요. 부피가 2분의 1로 줄었네요. 그대로 같은 비율로 줄었어요. 분자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분자수비는 1대 1이 될 테고요. 분자수비가 1대 1이라는 얘기는 질량도 1대 1이라는 얘기죠. 왜? 같은 기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피비 볼까요? 부피비는 마찬가지로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대 1 값이 나옵니다. 2대 1 값. 자,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 아까 얘기했었죠? 부피분의 질량을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값들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우리 밀도비는 1대 2라는 값이 나옵니다. 1대 2. 자, 이제 충돌횟수입니다. 충돌횟수는 뭐예요? 루트 MT분의 P예요. 루트 MT분의 P. 자, 온도는 동일해요. 온도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온도는 동일합니다. 루트 MT분의 P에서 A 값을 봅시다. 온도가 동일하고 부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중요해요. 압력이 A는 2P네요. 그렇죠? 루트 MT분의 P인데 충돌횟수 N은 루트 MT분의 P인데 지금 보니까 같은 기체래. 그럼 분자량 필요 없고 온도 동일하대요. 요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A는 지금 2P고 B는 4P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압력만 보면 되겠네요. 1대 2의 값을 간다는 얘기죠. 충돌횟수가. 그리고 평균 거리는 여러분들 분자수가 같아요. 같은데 부피만 차이가 있습니다. 부피가 클수록 평균 거리는 멀겠죠. 그렇게 해서 값은 2대 1이 나옵니다. 2대 1. A가 부피가 더 크니까. 자, 네, 평균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너지 이제 바로 나오죠?
온도가 동일해요. 예, 평균 운동 에너지 동일하게 1대1 값을 갖겠죠. 자, 이제는 봤더니요. N과 P가 일정하답니다. 압력이 일정해요. 그럼 무엇과 무엇의 관계 그래프죠? 부피와 온도의 관계 그래프입니다. 아, 이거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이네요. 샤를의 법칙. 자, 마찬가지로 분자수 보니까요. 온도가 2배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2배 증가한대요. 아, 분자수 동일하네요. 그러면 1대1 값을 갔을 테고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체? 같은 기체. 그렇죠? 그래서 1대1의 질량비를 가질 겁니다. 부피비는요. 나와 있죠. 1대2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밀도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2대1이 되겠죠. 부피와는 반대니까 2대1이 될 테고요. 이젠 충돌했습니다. 충돌횟수. 자, 선생님이 충돌횟수만 자꾸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하죠. 충돌횟수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색한 단위죠. 그래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돌횟수는 뭐라 그랬죠? 충돌횟수 N은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N은 루트 M T분의 P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P가 동일해요. 어떤 기체? 같은 기체 M도 까면 되겠죠? 그럼 결국엔 T값에 의해 좌우되는 거네요. T가 A가 1이라면 B는 2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충돌횟수는 루트 2대 1이 될 것 같아요. 루트 2대 1. 루트 2대 1 값이 나올 거고요. 평균 거리는 분자수가 같다면 뭐만 따져라? 부피만 따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피 봤더니 B가 2배예요. 그럼 평균 거리가 B가 2배가 되겠네요. 1대 2의 값을 갖겠죠. 자, 이제 평균 속력입니다. 루트 M분의 T. 루트 M분의 T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M은 동일하니까 필요 없죠. 위에 분자 T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1대 루트 2가 될 겁니다. 1대 루트 2. 선생님이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한 거 가지고 대입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예. 직접 그 공식에다가 숫자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요. 바로바로 답 나올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당연히 온도에 따라요. 온도가 1대 2예요. 평균 운동 에너지 1대 2.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같은 온도에서 어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나타냈답니다. 그리고 지금 A, B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그렇죠? 우리 프린트물에는 A, B, C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A, B로 되어 있어요. 이 A, B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 C가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PPT는 잘못됐지만 선생님이 A, B, C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때 A, B, C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같은 온도입니다. 그럼 뭐예요? PV는 N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체? 같은 기체구나. 봤는데 얘는요. 부피가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0을 차지해요. 근데 얘는 압력이 2인데도 부피가 40을 차지한답니다. 문제는 온도는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를 봤을 때 A가 A 곡선에 A 그래프에 속해 있는 요 놈들이 분자수가 2배 많다는 거죠. 분자수가 2배 많으니까 같은 온도 또는 같은 압력에서도 2배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같은 압력에서도 지금 부피가 2배 크잖아요. 분자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기본으로 하시고 A, B, C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그대로 따지면 분자수는요. 얘가 1일 때 아까 B는 A 그래프니까 2배라 그랬죠? 1대 2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분자수 B는 1대 2대 1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질량비도 1대 2대 1이 될 거예요. 부피는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따지시면 되죠.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따지면 C가 가장 작으니까 C를 기준 1로 잡읍시다. 그러면 2대 2대 1이 되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1대 2대 2가 될 거예요. 1대 2대 2. 자, 이제 충돌횟수입니다. 충돌횟수 루트 MT분의 P. 루트 MT분의 P에서요. 같은 온도예요. T값 빼면 되죠. 그리고 또 뭘 뺄 수 있죠? 어떤 기체? 같은 기체. 아, 분자량 까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P만 남죠. P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P만 비교하면요. 충돌횟수는 1대 2대 2가 됩니다. 1대 2대 2.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압력만 비교하면. 자, 평균 속력. 루트 M분의 T. 루트 M분의 T인데요. 와, M값 같고 T값 다 같다 그랬어요. 1대 1대 1입니다. 평균 속력. 1대 1대 1이고요. 평균 거리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죠. 평균 거리는 뭐만 보라고요?
분자수와 그 다음에 부피를 보는 거예요. 분자수와 부피. 그렇게 했을 때 평균 거리는 2대 1대 1이 나오는데요. 자, 얘는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는 부피가 2배 넓어요. 그럼 얘는 2의 값을 갖고 얘는 1의 값을 갖겠죠. 그리고 얘는 부피가 2배예요. 근데 분자수도 2배죠. 예, 그래서 1의 값을 갖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2대 1대 1, 2, 1,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온도만 따져라. 1대 1대 1 이렇게. 일정량의 어떤 기체에 대해 나타낸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요. 온도가 같다는 얘기는 없네요. 일정량이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어떤 거예요? 질량이 같아요. 근데 어떤 기체? 같은 기체. 분자수가 동일하다는 얘기네요. 일단 마찬가지로 스몰 a와 스몰 b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둘 건 있을 것 같아요. 분자수가 같아요. 분자수가 같은데 얘는 같은 압력에서 2배의 부피를 갖는답니다. 그럼 이제 뭐죠? 온도가 높다는 거죠. 온도가 몇 배 높아요? 2배 높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의 온도는요. B 온도의 2배 값이다. 이렇게 표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분자수는요. 지금 얘기한 대로 똑같다고 1대 1대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질량도 1대 1대 1이 될 거고요. 부피는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2대 2대 1. 자, 밀도는요. 밀도는 1대 1대 2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질량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1대 1대 2. 자, 온도는요. 온도는 아까 A가 B의 2배라 그랬어요. 그럼 B를 기준점 1로 잡으면 온도는 1대 2대 1이 되겠네요. 자, 온도가 1대 2대 1이야. 그럼 뭐예요? 평균 온도 에너지도 1대 2대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충돌했습니다. 충돌했어. 루트 MT분의 P. 루트 MT분의 P인데 이때요. 같은 기체니까 N값은 까도 돼요. 근데 T값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T값은 얘를 1로 놓으면 얘는 2로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선생님이 해볼까요? 하나만 해보면요. 루트 MT분의 P에서 우리가 지금 따질 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N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루트 T분의 P가 되겠네요. 루트 T분의 P. 그죠? 자, A 같은 경우 볼까요? A의 압력은요. 1이랍니다. A의 압력은 1이에요. 그럼 A는 일단 1이고요. 분자가. 루트 T. 온도의 비율로 따지면 온도도 1이라 그랬죠? 그러면 1분의 1. 1 나오네요. B는요. B는 일단 압력이 2가 나왔습니다. 압력이 2가 나오고요. 얘는요. 온도가 얼마예요? 온도가 마찬가지로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되면 우리 이거 유리화시키는 법 알죠? 그러면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자, C값입니다. C값은 마찬가지로 압력은 2고요. 온도는 1이었어요. 그러면 2가 되네요. 그래서 1대 루트 2대 2 이렇게 충돌 횟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1대 루트 2대 2 이렇게. 자, 네,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은 루트 n분의 t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요. 1대 루트 2대 1이 될 거예요. 1대 루트 2대 1. 자, 평균 거리는 지금 분자수와 같아요. 뭐만 따지면 돼요? 부피만 따지면 되시죠? 부피만 따져서 2대 2대 1이 됩니다. 2대 2대 1. 2대 2대 1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방금 전에 했었죠? 온도비 1대 2대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일정량 어떤 기체에 대한 온도와 부피의 그래프라고 나오네요. 일정량 어떤 기체, 분자수 동일하고 같은 놈이래. 그러면은 일단 분자수 동일하다 그랬죠? 예, 분자수 동일할 겁니다. 분자수 동일하니까 1대 1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 당연히 동일하겠죠. 1대 1대 1. 근데 여기 요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부피도 나오고 온도도 나왔어요. 안 나온 건 압력이네요.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같은 분자수인데 같은 온도에서 얘는 부피가 커요. 그러면 A는 압력이 작다는 거죠. 그렇죠? A의 압력이 B보다 작습니다. 즉 B의 압력이 A 압력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피는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부피는 1대 2대 1이 될 테고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밀도 계산하시면 밀도는 2대 1대 2가 되겠죠? 2대 1대 2. 자, 밀도 했고요. 압력 지금 얘기했네요. 압력 뭐라 그랬습니까?
1대 1대 2라고 얘기했었죠. 1대 1대 2. 그쵸? A, B, C 1대 1대 2. 자, 충돌횟수 루트 MT분의 P입니다. 루트 MT분의 P. 자, 이때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T값은 A를 1로 놓고 B랑 C는 T값을 2로 놔야겠죠? 그리고 P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1로 놓고 있죠. A, B는 1로 놓고 C에 대한 거는 2로 놔야 됩니다. 그죠? M값은 어때요? 같은 기체니까 M값은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요. 충돌 횟수는 2대 루트 2대 2 루트 2가 나옵니다. 2대 루트 2대 2 루트 2. 이렇게. 자, 평균 속력입니다. 루트 n분의 t죠.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1대 루트 2대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평균 거리는 분자수와 같아요. 그럼 우리 뭐만 따지면 된다고? 부피만 따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1대 2대 1이 되고요.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평균 운동 에너지 온도만 따지는 거죠. 1대 2대 2가 되겠죠. 온도가 이렇게 2배 차이 나니까. 일정 압력에서 어떤 기체에 대한 몰수 부피 그래프입니다. 아,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예제가. 이게 내 사랑이야. 그치? 이게 내 사랑이야. 근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내 찐사랑도 이제 끝이야. 자, 어떤 기체에 대한, 같은 기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정 압력, P가 동일하답니다. 몰수와 부피의 그래프입니다. 몰수와 부피의 그래프. 자, 그럼 보시면 압력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근데 라지 A와 라지 B를 봤을 때 같은 몰수를 갖는데 부피가 A가 2배예요. 그럼 온도가 2배이다. A는 B보다 온도가 2배이다. 라지 A는 라지 B 온도의 2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분자수를 볼까요? 분자수 보시면요. 분자수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요.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온도가 2배라서 부피가 2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놈과 이놈은 일단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얘는 2개, 얘는 1개. 나 지금 뭐 한 거니? 그치? 그냥 이거 보면 되는 건데. 그치? 계산하려고 했네. 예, 이러시면 안 된다고.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면 된다고. 알겠지? 나는 이러잖아. 그치? 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대 2대 2. 표에 나와 있네. 지난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수는 1대 2대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질량도 1대 2대 2가 되겠죠. 부피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대 2대 1이 될 겁니다. 밀도는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요. 1대 1대 2가 나올 거예요. 1대 1대 2. 그렇게 나올 거고요. 온도는요. 아까 얘기했죠. A의 온도가 몇 배이다? 2배이다. 그러면 온도가 1, 온도가 2, 온도가 1. 아, 여기가 A죠. 2, 2, 1. 2, 2, 1. 이렇게 나오겠네요. 2, 2, 1. 그래서 온도는 2대 2대 1입니다. 자, 충돌횟수 루트 MT분의 P. 이제는 뭐 대충 다 숙달됐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충돌횟수는 루트 2대 루트 2대 2가 나올 거예요. 충돌횟수 루트 2대 루트 2대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루트 n분의 t. 마찬가지로 루트 2대 루트 2대 1.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2대 루트 2대 1. 자, 평균 거리는요. 평균 거리는 분자수가 지금 조금 다르죠. 그 분자수 고려해서 나가면요. 2대 2대 1이 나갈 겁니다. 2대 2대 1. 그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만 따지는 거니까 2대 2대 1. 이렇게. 자, 지금 굉장히 좀 쌤이 원래는 하나하나 다 해주면서 하는데 지금 좀 빠르게 진행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갔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진짜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영상 끝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다시 한 번만 비율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연습이 돼야지 기체 파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끝냈고요. 그 다음에 혼합기체 압력, 즉 볼턴의 부분압력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1atm이래요. A는 5몰이거든요. 5몰인데 1atm이래요. 그럼 B는요? 10몰입니다. 그럼 얼마? 2기압 나타내겠죠. 양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용기 내부의 전체 압력은 1기압과 2기압이니까 3기압. 요게 부분압력 법칙 끝이에요. 끝인데 이걸 가지고 조금 유식하게 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자, 돌턴의 불분압력 법칙은 끝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간지나게 바꾸는데요. 위의 용기에서 A 기체의 비율을 보자는 거죠. A 기체의 비율, 전체 15 중에 5를 차지합니다. 그럼 A 기체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A 기체의 비율은 15 중에 5를 나타내니까 3분의 1이네요. 예, 약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3분의 1. 그리고 B 기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B 기체는요. 15분의 10이니까 3분의 2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비율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비율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몰 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3분의 1은요. A의 몰 분율이 될 테고 3분의 2는 B의 몰 분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간지나는 표시 카이 A, 카이 B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네, 카이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카이 A, 카이 B 이게 몰 분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A 또는 B 기체의 몰수를 구할 거예요. 몰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A만 한번 써볼까요? A 기체의 몰수를 내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몰수에다가요. 예, 몰 분율 A를 쓰면 됩니다. 카이 A. 이렇게 곱하면 A의 몰수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B도요. NB는 NT 전체 몰수 곱하기 카이 B를 하면 B의 몰수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카이 A와 카이 B를 합쳐요. 즉 3분의 1과 3분의 2를 합치면 얼마예요? 1, 100%. 그렇죠. 비율이었기 때문에 전체는 1 값을 갖겠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PA와 PB를 합칠 거예요. PA와 PB를 우리가 합칠 겁니다. 그러면요. 이때 합쳤을 때 우리가 압력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 압력 P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A 플러스 PB는 전체 압력 PT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부피와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요. 이 P는 무엇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 P는 몰수에 비례하겠죠. PV는 NRT에서 V와 T가 소거됐잖아요. 그러면 P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즉 PA는 A에 대한 압력값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전체 몰수분의 예, 이거 표시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전체 몰수 NT분의 NA의 비율일 거라 이거입니다. 알겠죠? 즉 카이 A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 PA라는 건 뭐예요? PA라는 건 전체에 대한 것 중에 A가 차지하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A가 차지하는 압력. 그 비율은 결국 카이 A와 같다. 그 비율은 카이 A와 같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볼까요? PA 플러스 PB입니다. 그러면 PT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PA 플러스 PB는 결론적으로 PT 곱하기 카이 A 플러스 그리고 PT 곱하기 카이 B 값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보이죠? 자, 그래서 카이 B 값이 될 테고요. 자, 이거를 모아볼까요? PT로 모았습니다. PT로 모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T로 모으면 카이 A 플러스 카이 B가 될 겁니다. 카이 B. 그리고 이 값은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압력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일단 수식으로 한번 썼어요. 전체 압력은 결국 각 기체 각각의 부분 압력의 합과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예제를 안 풀어보면 의미가 또 없겠죠. 이해하는데. 그래서 예제 간단하게 풀고 부분 압력 법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하지 않는 기체의 부분 압력이래요.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예, 콕을 열어도 걔네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봤더니요. 지금 같은 공간에 용기가 같이 있네요. 그러면은 온도는 일단 둘이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해도 되겠네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죠. 머리에 빡 하고 떠올라야 된다고.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PV 값이 곧 몰수 N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고 했어요. PV는 N에 비례한다. 자, 혼합기체의 PT, PO2, PN2는 얼마가 될까? 자, 그럼 먼저 우리 몰수부터 다 구해보자고요. PVO2입니다. PVO2. 맨 처음에 3 곱하기 1이네요. PV. 그럼 3이 되겠죠? 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PVN2는요. N2는 6이 12가 되겠네요. 6이 12. 그리고 PV 토탈입니다. 오, 지금 봤더니 얘는 3이 나왔고 얘는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15가 나오겠죠? 15.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N2부터 선생님이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혹시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은 여기 PPT에는 O2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N2부터 적어놨어요. N2, O2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잘 듣고 맞는 거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얼마예요?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이제 하나로. 그럼 얼마죠? 3리터네요. 그럼 VT는 3리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 압력 PV는 몰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몰수를 나타내는데 칠판이 좀 젖어 있어요. 젖으면 글이 안 적혀. 그래서 한 번 더 닦겠습니다. 자, 보시면 PT 곱하기 지금 얼마예요? 3리터예요. 합쳤더니 3리터인데 이 3리터 했을 때 몇 몰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질소가 12몰, 산소가 3몰이었죠. 그럼 이게 15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PV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럼 바로 나왔죠. 3 곱해서 15가 나온대요. 아하, PT 값은 바로 5기압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5기압이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질소의 부분 압력을 구하고 싶어요. 질소의 부분 압력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5기압에서 곱하기 아까 전체 15몰 중에 12몰을 질소가 차지했죠? 그러면 15몰 중에 12몰이니까 얘는 얼마죠? 5분의 4가 되겠죠. 즉 4atm. 이 값이 바로 질소의 부분 압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atm에 산소가 차지했던 거 5분의 1이죠. 물 분율이. 그러면 1atm이 되겠죠. 이게 바로 산소의 부분 압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응하는 기체랍니다. 반응하는 기체. 반응하면 이 반응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PV는 N에 비례하는 건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PV 얼마입니까? N2. N2는요, 2몰이네요. 그리고요, 수소기체 볼까요? 4, 2, 8. 8몰이 나오겠네요. 8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몇 몰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몇 몰이다 우리가 알아내는 건 못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N2가 2몰이라면 수소는 8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율로 1대 4 비율이다.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래서 PV는 N이다가 아니고 PV는 N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반응식 한번 만들어 주랍니다. N2와 H2 반응식. 암모니아 만드는 거죠. 자, 써보면 N2가요. 3개의 H2와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를 만들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자, 반응전을 볼까요? 반응전을 봤더니요. 아까 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2몰이 있었어요. 근데 수소는 8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는 없었죠. 자, 그럼 반응을 하겠습니다. 반응을 하면 얘는 2몰 반응할 테고요. 얘는 몇 몰 반응하죠? 1대 3이니까 6몰 반응하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4몰이 나오겠네요. 4몰이 여기 등장하겠네요. 자, 그러면 반응이 이제 종료됩니다. 반응 후에 질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몰 남고 4몰 남겠네요. 그래서 전체 몰수는 6몰이 되겠네요. 전체 몰수는 6몰. 자, 그럼 이때요. 용기의 전체 부피는 얼마입니까? 1리터와 2리터니까 마찬가지로 3리터예요. 마찬가지로 3리터. 그럼 전체 압력을 구하려면 PT 곱하기 3리터가 몇 몰이에요? 그렇죠? 6몰 나오죠. 그럼 PT가 이제 얼마 나오는 거예요? 2기압이 나오는 겁니다. 자, 2기압이 나오고요. 이 2기압인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각각의 부분 압력을 좀 따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질소는요.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게 없는데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 PT 곱하기 카이 N2가 되겠죠. 카이 N2. 카이 N2 해가지고 얼마 되는 거예요? 2ATM. 2ATM 곱하기 얘는 전체 6몰 중에 0몰입니다. 6분의 0. 그래서 0기압. 이게 바로 PN2가 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H2입니다. H2 2몰 남았어요. 2몰. 그러면 전체 기압 2ATM 곱하기 6분의 2입니다. 6분의 2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의 2ATM을 차지하겠네요. 이게 수소의 부분 압력이고요. 마지막으로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이다. 암모니아의 부분 압력은 사실 요거만 구하면 벌써 끝났죠. 그래도 굳이 해보자면 2ATM 곱하기 6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4가 되니까 얘는 3분의 4ATM 차지하겠네요. PNH3 이렇게 부분 압력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 압력 법칙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를 좀 따져야 돼요. 그걸 따지셔야지 계산할 때 혼동이 없겠죠. 자, 이제 진짜 기체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기체 마지막이고요.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 그때 쌤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짚고요. 이제 기체 파트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그래프가요. 실제 기체, 이상 기체 이렇게 나타낸 건데 얘는요. 압력에 대한 거. 그렇죠? 압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는 분자의 종류가 나왔네요. 분자의 종류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자량과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상 기체는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데 실제 기체들은 이렇게 벗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분석을. 자, 지금 이 표를 봤더니요. 분자량이 어떨수록 이상 기체에 가까워진가? 분자량이 작을수록 좀 가깝죠? 분자량이 작을수록 같고요. 그리고 압력은요. 압력은 낮을수록 이상 기체 그래프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는요. 온도는 봤더니요. 온도는 높을수록 673켈빈. 이놈이 그나마 가까이 있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 기체에 가까워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체 분자 운동을 다시 볼게요.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무슨 운동? 그치, 직선 운동 한다고 그랬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부피가 0이 되니까. 그리고 완전 탄성 충돌체라고 얘기했었어요. 완전 탄성 충돌체. 에너지 보존. 즉 충돌 후에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운동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감소되면 결국엔 또 부피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완전 탄성 충돌체다. 그 다음에 인력이나 반발력은 없다. 왜냐? 인력과 반발력이 있으면 직선 운동이 안 되니까.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네,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만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실제 기체도요. 한번 보니까요. 부피가 클수록, 즉 온도가 높고요. 압력이 낮을수록 좀 이상 기체에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럴까? 온도가 높고요. 압력이 낮아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요. 그럼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 기체 자체의 부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좀 작아지겠죠. 전체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예, 즉 기체 분자를 부피를 실제 부피를 무시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즉 4번을 만족합니다. 4번. 그리고요. 분자량이 작아요. 그럼 인력과 반발력이 작겠네요. 이렇게 되면 3번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은 낮을수록 이상 기체에 가깝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봤는데 또 이상한 게 이거였어요. 압력이 낮아요. 압력이 낮으면 nRT분의 PV 값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요. 1보다 작은 값. 이게 왜 그럴까? 이상 기체의 경우는요. 압력이 2분의 1배가 돼요. 그럼 부피는 몇 배 돼야 되죠? 부피는 2배 증가해야 되죠. 부피는 2배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 기체의 경우는요. 부피가 2배보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작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부피가 2배보다 작게 증가한다. 작게. 자, 왜 그럴까요? 실제 기체들은요. 분자 간의 인력이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분자 간 인력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는데 덜 증가하는 겁니다.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간 인력 때문에
그래서 NRT분의 PV가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요. 압력이 높습니다. 압력이 높으면요, 이제는요, 얘가요, NRT분의 PV 값이 1보다 큰 값을 나타내요. 압력이 높으면요. 자, 이상기체의 경우는요, 압력이요, P가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 감소해요? 2분의 1배로 감소하죠. 2분의 1배로 감소하는데 실제 기체의 경우는요, 부피가 2분의 1배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감소를 하는데 2분의 1배보다 덜 감소해요. 덜 감소. 왜 그럴까?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체 분자 간에 반발력이 있겠죠. 아까 인력이 있었던 것처럼.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면 싫어해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피가 더 줄어들지 못하고요. 그리고 기체 자체의 부피가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겠죠. 부피가 계속 작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 간 반발력과 기체 자체의 부피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기체 방정식 요거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특별히 지금 어떠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어 그러시면은 그때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선생님이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막 두서없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두서없이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여러분이 필기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 파트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win!